실제 마일스톤 받는 거가 내년에도 숫자로 매출로 찍혀서 2천억대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1284 같은 경우에 얀센이 단독 옵션 행사해서 2억이 들어올 경우 26년도 매출 수치는 2천억대가 아니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숫자가 2천억대, 4천억대, 8천억대, 영업이익이 1천억대, 3천억대, 5,700억, 그러면서 코스피 기술 이전으로 넘어갈 경우요. 그러면 알테오젠 말고 숫자 찍히는 바이오텍은 역시나 리가.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장이 코스닥 쪽이 훨씬 강했고요.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가 역시 또 폭등했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한 2.3%, 에이벨바이오가 다시 신고가 영역에 고점에서 한 5% 남긴 188,000원, 8% 올랐고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24% 올랐고요. 펩트론, 이것도 바이오죠, 10%.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한 7%대 상승 나타냈고, 리노공업 역시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5.4%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올랐는데 바이오와 로봇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계속 바이오하고 로봇에 관련돼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철저하게 비만 치료제랑 ABL 바이오한테 소외됐던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역대급 신고가가 나오면서 리가켄 바이오를 다뤄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리가켄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올렸는데 너무 안 보셨더라고요. 전력 인프라단에서 AI 반도체가 꺾이는 현황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가 먼저 꺾일 겁니다. 상당히 인프라의 반도체 단에서도 전력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대 일렉트릭도 꼭 좀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게도 12월 27일 토요일날 서초 반포에 있는 그 원베일리 아시죠? 100억대 아파트, 거기 인바이트 동호회 룸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오프라인 단독 강연회고요. 12월 27일 토요일이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동호회 인바이트 동호회 룸이고요. 여기가 9호선 신반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차장이 없어서 공용 주차장이나 공원 주차장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달에 올해 연간 총 결산하고요. 내년에 유망한 앞으로 내년 주도주가 될 후보군들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2시간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피드백하고 열심히 네트워킹으로 시간을 가질 거니까 25분까지만 선착순으로 얼리버드로 35,000원 입장료를 받고 모집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5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리버드로 많은 신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강연에 그 위치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다루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푸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어디에 있다, 전주에 있다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거 댓글 달아주시면 그 지역에 20분만 되더라도 장소 섭외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 서울에서 강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넘쳐나는데 지방에 안 가시잖아요. 꼭 지방 가서 지방 계신 분들 많이 뵙고 싶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바이오가 평균 상승률이 86%고요. 지금 오늘 드디어 리가켄 바이오가 바이오 평균 상승률보다도 낮죠. 아직도 멀었다. 리가켄 바이오 오늘 19만원대 올라왔는데 최고점 영역이죠. 지금 현재 제가 6시 지금 반에 찍고 있는데 19만 1,800원이거든요. 최고가 영역인데 아직도 연초 대비 100%도 못 올랐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알테오젠이 77%, 오늘 알테오젠도 상승 중이고, ABL 바이오가 531%죠. 531%. 500%라는 거 보면 몇 배 오른 거죠? 6배 오른 거죠. 6배.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중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겨우 알테오젠의 수익률을 따라잡았다. 저는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수익률 격차가 특히 리가켄,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 대비 리가캠이 못 오는 거 계속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고점에서 6%밖에 안 빠졌고요. ABL 바이오는 4%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업 중에 굉장히 소외돼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인데요. 14만원대를 회복하면서 연초 대비 드디어 30% 가까운 수익률이 났고요. 여전히 고점 대비는 48% 빠졌는데요. SK 바이오팜이 드디어 좀 의미 있는 시가총액으로 10조대 올라왔습니다. 저는 훨씬 더 그 이상을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고, 드디어 SK 바이오팜이 두 번째 후보 물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계속 연기됐었는데 드디어
후보 물질 발표돼서 그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SK바이오팜은 또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먼저 다뤄드리고 유튜브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눈여겨봐야 되고요. 재미난 건 유한양행 같은 전통 제약사가 부진하니까 SK바이오팜이나 ABL바이오, SK바이오팜은 전통 제약사로 할 수 있겠네요. 알테오제나 ABL바이오가 이미 유한양행을 제친 지 오래됐죠. 지금 유한양행이랑 리가켄바이오의 시총 차이도 2조밖에 안 납니다. 이것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엄청나게 선방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지만 이미 여기 보시면 대웅제약, 녹십자, 종근당 전통 제약사들이 저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올릭스라는 회사가 2조 6천억대 시총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올릭스라는 회사 분명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그 전통 제약사 중에 잘하는 회사가 1조대, 여기는 시총이 아직 높지 않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은 회사 중에 하나가 HK 이노엔과 동국제약이 있다. HK 이노엔과 동국제약 관련돼서도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제약회사거든요. 전통 제약사, 숫자가 따박따박 잘 지키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HK 이노엔과 동국제약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댓글로 기업 분석 다뤄달라고 달아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HK 이노엔이나 동국제약에 관심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한미약품이 치료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최근에 60%대 상승을 나타냈고 고점에서 36% 하락한 수준이지만 만약에 치료제 모멘텀을 본다면 저는 한미약품만 딱 볼 것 같아요. 뭐 펩트론도 있고 D&D 파마텍도 있고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미약품을 공부를 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뜨는 회사 중에 여기 포함을 안 시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포함 안 시켰는데 시가총액 4조대까지 올라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로노이라는 회사예요. 보로노이. 이 회사는 조금 더 검증을 해보고 유튜브에서 다뤄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뤄드릴 거고요. 딱 심플합니다. 결국은 SK바이오팜, ABL바이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인데 지금 셀트리온하고 알테오젠 시가총액 차이가 10거든요. 셀트리온 돈 잘 벌잖아, 탄탄하잖아, 전혀 못 오르고 있죠. 철저하게 소외되는데 저는 셀트리온이 만약에 알테오젠이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 몇 건 더 터지면 셀트리온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같아지거나 뒤집어질 가능성도 지금의 추세로는 없진 않아 보입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IBK, 유진, 삼성, 한투, 메리츠, 다올, 그로스, 교보, 미래, LS, 유안타, 현대차, SK, 한국 IR 협의회 신한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리가켄바이오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리가켄바이오는 허투, 타겟, ADC, LCB 기술 이전을 해서 영국의 익수다 제약 파이프라인 014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N02라는 게 다양한 내성 환자들이 급격하게, N02가 여러 가지 치료 옵션으로 쓰이다 보니까 내성 환자도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허투 ADC LCB14가 이 내성 환자에 대한 좋은 데이터를 나타내면서 내성 환자 극복대한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내성 환자라는 거는 이제 약의 효과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익수다가 최근 임상 1비상에서 투약 이력 환자를 대상으로 허투 타겟으로 양성 유방암 환자 4개의 코호트를 모집 중에 있고요. 허투가 양성 유방암 3차 치료제 2019년에 허가한 이후에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허투 타겟이 유방암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암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투여 환자가 당연히 허투 타겟이 암종이 늘어나니까 환자도 늘어나겠죠. 그에 따라 환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성 환자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성 환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임상 이상에서 N02 내성 생긴 환자, 또 불응 환자 4명 중에 3명이 부분간해를 일으키면서 LCB14가 이 내성 N02의 내성 치료제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LCB14의 임상 1비상 중간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안정성 확보 측면으로 봐서도 제3자한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 LCB72는 ROR1 타겟인데요. 이것도 LCB72 ROR1 타겟의 ADC가 당연히 중국의 파트너사 시스톤 제약이 혈액암 적응증으로 임상 1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LCB71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이 임상 1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리가켄바이오가 모멘텀이 폭증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ROR1 타겟 상업화 물질 아직 없어요. 상당히 엠바이오의 LCB71이 지금 ROR 타겟 상업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개발 속도도 봐요. 긍정적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LCB71 같은 경우도 제3자 기술 이전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LNCB74 같은 경우는 B7H4 타겟이에요. 요것도 1월달에 임상 1A상 개시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임상이 잘 순항 중에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링커와 페이로드 기술 기반으로 빅파마가 자체 항체를 활용해서 리가켄바이오의 콘조얼 플랫폼만 이용하는 그런 형태도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H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검증된 H 플랫폼은 글로벌로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리가켄바이오고요. 다른 타 H 플랫폼들은 토포1 페이로드를 써요. 대부분 토포1 페이로드를 쓰는데 리가켄바이오는 MA 페이로드를 씁니다. 현재 페이로드를 쓰는 그 ADC를 도입하려고 하는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하는 빅파마들이 리가켄바이오의 MMA 페이로드를 쓰는 타 플랫폼하고 복수로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리가켄바이오의 콘조얼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만 하든지 후보물질하고 같이 하든지 소위 말하는 패키지 딜로 하든지 기술 이전 성과를 상당히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매년 한 건씩 기술 이전했는데 올해 11월 달까지 최근에 좀 안 나온 상황인데 그게 올해 연말에 못 받은 게 내년에 기대감이 높다는 거고요. 굉장히 기술 이전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2조 원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트랍2 타겟의 ADC LCB84 요 핵심 파이프라인인데요. 2조 넘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임상 1상 데이터가 나오고 27년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이상을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임상 1상 데이터 내년에 좋게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약 2,600억 2,800억 정도 바로 거기서 옵션 행사 클래스로 옵션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LCB71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202 파이프라인하고 같이 진행하는 건데 혈액암 타겟으로 1차 치료제 클래스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임상 1상 결과 나오면 리가켄바이오의 지분율이 한 30% 되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LCB39인데요. 이것도 내년에 임상 1상 진행하고요. 혁신 신약 후보 물질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퍼스트 인 클래스로 LCB39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CB79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27년 말이나 28년 초에 유망성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했고요. 24년도에 오노약품의 플랫폼 기술 이전했고요. 25년도에 LCB84 글로벌 임상 1상 진행하고 있고 26년도가 LCB84, LCB71, LCB14, LCB39 4개의 파이프라인에 임상 발표나 옵션 행사나 기술 이전이나 플랫폼 딜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27년에 차세대 리가캠에 가장 기대하는 파이프라인 LCB39, 27년에 LCB84 글로벌 2상 데이터 결과가 있기 때문에 28년엔 LCB84 3상 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6년, 27년, 28년 글로벌 빅파마의 모멘텀, 글로벌 임상의 모멘텀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 리가켄바이오는 2025 월드 ADC에서 상을 휩쓸면서 다시 한번 콘조얼 플랫폼 리가켄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완전한 글로벌 ADC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R&D 연구개발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요. 가장 유망한 AC2 와치로 상을 받았고 베스트 ADC 플랫폼으로 7년 연속 후보 물질로 6개 중에 2개가 리가켄바이오의 후보 물질, 그 중에 1개가 최고 후보 물질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에 LCB84 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6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될 겁니다. LCB39가 글로벌 1상 신규로 진입을 하고요. 2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인 클래스 차세대 주력으로 LCB39가 27년을 가장 주목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콘조얼 플랫폼은 암젠, 익수다, 프랑스의 소티오, 일본의 오농오까지 총 5조 3천억의 계약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이 5조 이상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이프라인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에스모 2025에서 다토 데룩스테칸, 그죠? 이것도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그죠?
경쟁약이죠. 여기서 객관적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경쟁사 머크의 파이프라인 2870, 요거는 리가켄바이오보다 임상 속도가 빠릅니다. 27년 FDA 승인 목표고요. 지금 임상 3상 내년에 진행하죠.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내년에 임상 1상, 내년에 임상 2상 시작하고 27년에 임상 2상 완료되죠. 27년에 1284 가속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랑 이 머크의 2870 두 개가 강력한 경쟁인데 다토 데룩스테칸에 근데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이게 빨라요. MK2870 머크가. 근데 유효성이나 안정성은 리가켄바이오의 84가 조금 더 우위를 띄고 있다고 지금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 데이터가 리가켄바이오가 조금 더 초기에 가깝지만 7일 같은 경우는 1월 타겟으로 ADC인데 이것도 머크의 MK2140 임상 이상이 속도는 빠른데 안정성 측면에서 7일이 치료 효과나 안정성에서 우월한 데이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인 중국의 시스톤 제약이 공격적으로 지금 병용요법으로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주 중요한 이 LCB7일 임상 데이터 관련돼서 경쟁 MK2140 파이프라인 대비해서 내년에 LCB7일이 우월한 결과 임상 데이터 나온다고 하면 LCB7일도 LCB84도 다 내년에 중요한 임상 데이터 1상과 2상의 데이터가 나오죠. 베스트 인 클래스로 예상을 하고 있다. 1사 같은 경우는 N2 내성 환자 대상으로 임상 1비상 결과가 가파른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지금 AD 항체약물 접합체는 초기 치료 단계까지 초기 치료의 옵션으로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차, 3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미 에스모 2025에서 허투 타겟으로 양성 유방암의 초기 치료 옵션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항체약물 접합체가 허투 타겟으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까지 또는 다양한 암종, 고형암이나 위암이나 비소세파 폐암 등 다양한 암종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트로웨이와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이미 다트로웨이와 트로델비는 FDA 승인 받은 약인데요. 이게 지금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1차 치료제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트로웨이, 길리어드, 트로델비는 3차 치료제 또는 일부 2차 치료제인데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1차 치료제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항체약물 접합체, ADC 항체약물 접합체의 치료제들이 항암 치료제들이 1차 치료제 옵션으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이런 리가켄바이오가 하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당연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들은 병용요법, 독성관리, 내성관리, 환자 선별 이런 게 굉장히 이 항체약물 접합체 항암제가 1차 치료 옵션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봤을 때 대부분 ADC 토포1 계열의 페이로드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84 리가켄바이오가 탑재하는 페이로드 MMA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내성으로도 타겟을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토포1 계열의 페이로드 탑재보다 약효의 안정성과 우월성을 더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LCB14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포순제약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방암 이제 3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임상 3상까지 간다는 거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빠르면 27년 초면 국내 시판 승인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LCB7일은 고형암 타겟으로 원래는 이번에 12월 달에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다소 늦어져서 내년 4월 달에 이 CR에서 밝힐 예정이고요. 아마 LCB7일 고형암 타겟으로 내년 2분기에 IND 신청하고 27년에 임상 2상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CB7일 용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용량 설정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신감과 유효성, 특히 LCB71을 통한 리가켄바이오의 콘주얼 플랫폼의 강력한 암에 대한 종양, 살상 가능성을 높인 콘주얼 플랫폼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LCB71을 통해 1비상에 대한 기술 이전 가치만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머크의 경쟁 약물이죠. 질로베르타막. 아까 MK2140 파이프라인의 제품명이 질로베르타막입니다. 이거 대비 리가켄바이오의 LCB71이 유효성과 안정성을 초기 단계지만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B7H4 타겟의 리가켄바이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LN1274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넥스트큐어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FDA 임상 1상에서 고용량으로 코호트 추가 승인을 받았고요. MMA 페이로드 기반입니다. 근데 MMA 페이로드 기반의 B7H4 타겟 중에서는 가장 고용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리가켄바이오의 콘주얼 플랫폼의 안정성을 임상 데이터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 이런 여성암 타겟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초기 효능 입증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리가켄바이오는 이스라엘 회사인 넥틴 테라퓨틱스와 LN430, LN4312 공동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타겟은 역시 3중 음성 유방암, 폐암. 여기서 이 넥틴4가 음성 유방암이나 폐암에서 고발현되는 암종인데요. 전임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약물인 파드셉이 전이성 요로 상피암 1차 치료제로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부작용 때문에 이 파드셉이 치료에 대한 지속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넥틴4 타겟의 AC가 이 파드셉 대비해서 우수한 내약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LN4305, LN4311 역시도 내년에 IND를 신청하고 임상 1상 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IND 신청하고 LN4305, LN4311은 27년도에 임상 1상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26년 상반기부터 27년, 28년까지 다양한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차곡차곡 임상 단계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LCB97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인데요. 타겟은 LNCAM입니다. 이거는 이미 일본의 오노 약품의 콘주얼 플랫폼과 패키지 딜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타겟은 난소암, 자궁암, 대장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 다양한 암종 타겟으로 지금 현재 임상 상용화된 약이 LNC 타겟으로 임상 진행하는 것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오노 약품이 진행하는 L97 이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신규 페이로드를 개발할 때 글로벌 ADC가 시장에 요구하는 첫 번째 내성 극복, 두 번째 효능 강화 흐름에 리가켄바이오의 콘주얼 플랫폼이 딱 부합하고 있습니다. N2의 불응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로드로 쓰는 이 토포1 저해제에 따른 내성 문제인데 이 부분을 리가켄바이오가 MMA 저해제를 쓰면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LCB14가 MMAF 페이로드로서 내성을 극복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전에 리가켄바이오 파이프라인의 항체 중에 하나인 트랍2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위암, 방광암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특징이 있고요. 트랍2 같은 경우가 암의 예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트랍2가 굉장히 사업적으로나 임상 데이터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타겟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DC 플랫폼을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함께 이전하는 바로 바이오베스트 전략이라고 하는 패키지 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항암제 시장에서 ADC가 가장 고성장하는 시장이고 여전히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체약물 접합체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트너 임상 결과를 통해 콘주얼 플랫폼의 임상에 대한 강점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년 한 건 이상의 기술 이전 트랙 레코드를 쌓은 리가켄바이오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 이전 건수가 없었지만 내년 상반기에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베스트 전략이 앞으로 훨씬 더 플랫폼 기반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존의 ADC의 효능이나 독성의 한계를 콘주얼이라는 리가켄바이오의 플랫폼으로 충분히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은 훨씬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허가 만료된 ADC의 항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링커랑 페이로드만 바꿔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임상 기간도 단축하고 오리지널 보유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고요. 공개하지 않은 리가켄바이오만의 다양한 링커와 페이로드 이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플랫폼 기술 이전에 간 회사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영국의 익수다제와 프랑스의 소티오가 파트너사로 임상 진입에 대한 가시화를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및 플랫폼의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페이로드 기술은 정상 조직에서는 철저하게 비활성되고 암세포에서 내부에서만 활성화되는 정밀 유도
타격, 정밀 유도 미사일의 강력한 소위 말하는 타겟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LCB-14, LCB-71, LCB-84 차세대 LCB-39, 이 파이프라인에 LCB-39가 빠졌네요. 지금 허투 타겟 ADC, 트랍투 타겟 ADC 중에 허투 타겟으로 리가캠과 익수다가 진행하는 게 있고요. 트랍투 타겟으로 얀센과 리가캠이 진행하는, 중복으로 진행하는 거는 리가캠밖에 없다. 그죠? 주요 치료 중에 가장 매출이 많은 M2, 기존의 파드셉이나 트로델비, 다트로에가 내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토포원 저해제를 페이로드로 쓰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리가캠 바이오의 새로운 LCB 파이프라인들이 내성에 대한 극복 문제, 이 페이로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트랍2 ADC 관련돼서도 기존의 FDA 승인받은 트로델비랑 다트로웨이 외에 지금 머크의 2870과 84 이 두 개가 가장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머크 2870이 실제로 파이프라인의 속도는 빠르지만 안정성이나 내약성이나 임상 데이터 결과는 리가캠 바이오의 84가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리가캠 바이오 파이프라인 고영암 혈액암 타겟으로 하는 LCB-71과 역시 고영암 타겟으로 하는 LCB-84 요거에 대한 14 지금 요거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이 다 지금 26년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마일스톤 받는 거가 내년에도 숫자로 매출로 찍혀서 2천억대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LCB-84 같은 경우에 얀센이 단독 옵션 행사해서 2억이 들어올 경우 26년도 요 매출 수치는 2천억대가 아니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숫자가 2천억대, 4천억대, 8천억대, 영업이익이 1천억대, 3천억대, 5,700억 그러면서 코스피 기술 이전으로 넘어갈 경우, 그러면 알테오젠 말고 숫자 찍히는 바이오텍은 역시나 리가캠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역대급 신고가 영역인데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왔고, 투신과 연기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팔지만 다시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외국인 수급이 좋은데요, 다시금 신고가 영역을 도달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 지금 3거래 요때를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매수하고 있죠. 리가캠 바이오는 가장 좀 수급이 그나마 투신 쪽에서 사는, 투신하고 연기금이 사는 모양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투신, 그죠? 연기금 사는 거는 연기금 최근에 샀다가 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고, ABL 바이오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제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요 구간에서 한번 컨텀 점프가 나왔고, 장기간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컨텀 점프가 나왔고, 또 15만원과 17만원대 한번 컨텀 점프가 나와서 19만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17만원대가 다시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17만원대 1차 지지선이 깨지면 얼마든지 15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바닥권에서, 제일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지금 55%거든요. 근데 최고점 영역인데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여전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대비 19만원대까지 갔지만 철저하게 소외됐다. 지금 가장 목표가 상향 조정돼서 나온 게 2만원으로 22만원 최고 목표가 대비해서도 15%밖에 괴리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표가가 더 상향 조정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지금 요 가격대 16만원대에서 좀 쉬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16만 6천원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똑같이 리가캠처럼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진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시가총액이 커지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알테오젠이 만약에 옮긴다, 그죠? 코스피로 옮긴다. 그럼 그 후보군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또 어디 있죠? 바로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3대장 레보, ABL 바이오, 리가캠 요 3개가 코스닥 시총 1등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각종 패시브 지수 중에 상위 지수에 편입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더 외국인이 선반영해서 수급을 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바이오는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주춤할 때 바이오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좀 폭넓게 공부하시고 내일 오프라인 강연 때도 오시는 분들한테 바이오 많이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또 다른 업종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너무 편중돼서 보시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시총 10조, 저는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만큼 빅바이오텍으로 커가는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또 다른 뭐 올릭스, 어떤 회사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회사들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주말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반드시 꼭 보셔야 될 업종과 기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2월 단독 강연에 그 고정 댓글에 신청란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댓글로 이런 기업 다뤄주세요 요청해 주시면 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